오랜만에 낙폭을 크게 키운 하루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하락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는 있어도 내일부터 종목만 잘 고른다면 3차 정도, 3차 매수 정도까지 고려해서 비중을 분산한다면 얼마든지 지수가 되돌림 반등 나올 때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점에서 풀 비중으로 물리신 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공포스러울 거고, 현금 보유가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와라 내려와라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그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위쪽은 보지 마시고 낙폭 매매라고 해서 삼성전자 여기 하위부터 보시면 되고요. 중요도는 노란색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 연두색, 그 다음 흰색,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다 낙폭 자리가 괜찮은 종목들만 선별을 한 부분이라서, 굳이 우선순위를 뽑자면 노란색, 그리고 전체를 우선 다 등록해 두시고 생각보다 반등이 안 나오고 추후에 예를 들어서 노란색 표식된 종목에서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연두색이나 흰색 같은 경우는 후발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크는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주요 섹터에서 대표되는 종목들 위주로 추려봤습니다. 단 낙폭이 과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려봤고요. 이게 지수가 오늘 조금 낙폭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전일 미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장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오른 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으로 반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21선이 추세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내려온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단기 반등은 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저는 기간적으로 조금 소화를 하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모르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 돌파가 나올 수 있고,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박스 가두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봐야 될 거는 금일의 낙폭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되돌림 반등, 어떤 종목 어디서 봐야 되냐, 이 내용을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이게 NXT가 장점이라고 하면 올라갈 때는 탄성이 좋아서, 이게 NXT 구간에서는 외인 기관들의 개입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구간이라서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고 하락할 때도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면 금일처럼 조금 낙폭이 과한 흐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양날의 검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정규장이 이쯤이네요. 동시효과. 정규장 마감 이후에 삼성전자가 5.5% 밀렸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약 60만원에서 58만 6천원이네요. 한 5, 6% 정도 밀렸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규장 마감 이후에 큰 낙폭을 키웠는데, 뭐 받쳐주는 물량 없이 던지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오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장에서 3% 넘는 이런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기회라 보고, 그리고 조금 반대로 오히려 좋지 않은 흐름은,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수익을 취하기 좀 힘든 포지션은 오히려 미장에서 상승이 나와서 갭 상승 나오는 경우, 갭 상승이 나오면 한번 눌렀다, 갭 상승 후에 눌렀다가 돌파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갭이 많이 떠서 아예 밀어버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차라리 갭 하락을 했을 때 거기서 물량을 받아서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조금 시장에서 수익을 취하기 좋은 흐름이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미장이 미장이 하락하면서 이길 국장에서 갭 하락이 나오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자든 미보유자든. 금일 지수가, 코스피가 약 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약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봉 추세로 보면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은데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선 위에, 5주선 위에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는 5주선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정임은 맞으나, 보통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포트가 풀로 차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하락을 한번 맞으면 계좌가 묶이면서 좀 힘든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하락이 좀 과하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삼성전자랑 현대차만 봐도 정규장 마감 이후에 5에서 한 6%랑 더 밀렸어요. NXT에서. 이게 미장 하락에 대한 선반영도 어느 정도 되었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한 거는 내일 아침에 장 마감이 되어 봐야 알 수 있는데,
지금 미선물이 한 2%가량 하락되고 있는데, 오늘 정규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랑 삼성전자 등 다른 여타의 종목들을 봤을 때 하락폭을 감안하면 미장의 하락분까지도 반영했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수가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수가 2% 정도 밀리면 보통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4%, 5% 가량 밀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넥스트장에서 5에서 한 6% 정도, 많이 밀린 종목들은 한 7% 정도 밀렸죠. 그런 종목들의 추가 하락분까지 감안한다면 내일 미장이 한 1.5에서 2% 정도 하락하면서 국장에 반영이 되어도 오늘 넥스트장에서 하락이 좀 먼저 나오면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낙폭은 과하다 라는 게 제 결론이고,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밀 수 있어요. 근데 현금이라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하락 시작 시 시초가 하락으로 시작을 하면, 금일 종가보다 더 하락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구간부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모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상승 파동이든 하락 파동이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건 없어요. 이렇게 오르는 것도 없고, 파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매물도 소화가 되면서 탄탄하게 올라가고 그런 흐름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앞에 보면 이 지금 60분봉인데 1분봉으로 보면 조금 더 파동이 크겠죠. 이런 식으로 파동이 생기면서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파동이 생기면서 내려갑니다. 특히 강한 종목은.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목요일 고점 대비해서 지금 18% 정도, 19%, 약 19% 하락을 했고 반등 없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하려고 할지언정 이런 식으로 하락에 대한 상승 반등은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들의 대기 매수세가.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2회에서 3회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뭐 물려도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고 파동이 생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원웨이 하락이다. 약 20% 원웨이 하락. 그러면 빠질지언정 하락에 대한 반등은 주고 빠진다. 그래서 내일 갭 하락으로 오늘 18만 6천원에서 종가 마감되었는데, 이 라인보다 더 하락해서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분할로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 제가 공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11선도 그렇고 21선도 그렇고 3번 4번 두들기면 깨집니다. 그때부터는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구간인지에 따라 다르고 어떤 종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동평균선 원리에서 설명드린 관점에서는 21선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건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보지 말라고는 하는데, 금일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 섹터들의 공통점은 지수로 인한 하락이죠. 지수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건든 21선을 두 번, 세 번 건드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락도 여기 보세요. 올라올 때 다 파동 있잖아요.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빠져도 반등을 한번 주고 빠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오늘 빠지는 게 가장 큰 게 외인의 매도세죠. 조금 깊은 하락으로 이어지는 날은 코스피에서 외인의 매도세가 장 시작 20분, 30분 내에 2조씩, 3조씩 던져져요. 1.5조, 2조. 1시간 이내에 제가 봤을 때 항상 늘 보는 데이터가 1시간 이내에 2.5조 이상 던지기 시작하면 보통 그날은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들 같은 경우에 받쳐주는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좀 낙폭은 그나마 제한적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의 하락이 조금 다른 점은 던지기는 지난주 금요일에 외인이 7.7조를 던졌어요. 가장 많이 던진 날인데 지수 보면 마이너스 1% 마감했죠. 이 높은 구간에서. 제가 금요일날 방에서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 게, 이날은 외인이 차익 실현을 하기는 하는데 시장가로 던지지 않고 개인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호가에 받쳐놓고 매도를 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정리할 물량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외인들도 최고점에 다 차익 실현을 할 수는 없고 위에서부터 조금씩 던지면서 매도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린 것 같아요. 던져버린 것 같아요. 던져버린 게 맞죠. 이게 증시가 흐름이 좋을 때는 이런 전쟁 이슈 그리고 지표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수가 높거나 조금 단기간에 강하게 올랐을 때는 별것 아닌 이슈로도 크게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재가 얼만큼 심각하냐 이런 거를 조금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가장 근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지수 위치가 어디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좀 샜네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현 구간은 낙폭이 크기 때문에 저라면 오늘 종가부터 봐도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네요. 어쨌든 1회차 매수가 아니고 2회차 3회차에 걸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시간이 해결해준다. 하이닉스 마찬가지. 한미반도체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 한 8조 정도 거래대금 터졌는데 중요한 구간인 게 8조 거래대금 터지면 밑에 거래량 보시면 요 라인부터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시세를 만들어낸 구간인데 그 구간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거. 8조를 써서 띄웠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항상 상대성이 중요한 게 여기 앞의 거래량과 오늘의 거래량, 이게 주가가 하락하는 원리는 시장가 매수보다 시장가 매도가 우위에 있으면 하락하게 되죠. 당연한 건데 증시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위로 사주는 사람이 없고 상대적으로 던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려면, 오늘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지 못하려면 오늘도 거래량이 앞전 볼륨을 넘어서는 이런 볼륨이 3개씩 4개씩 이런 식으로 오늘 뭐 이랬다면은 볼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거래량 터진 음봉은 하락장악형이라고 하죠. 오늘 굳이 보자면 한미반도체는 하락장악형은 맞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 상승 중이다. 왜 우리가 상승형 음봉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뭐 상승형 음봉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지수가 이게 상승형 음봉이죠. 여기 캔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프로 골랐지? 2%, 11%, 31%, 45% 골랐어요. 45%. 화수목금 사흘 동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및 조정은 자연스럽다라고 보는 게 맞고, 오늘 그냥 지수가 하락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15%씩 이렇게 하락을 하고 해당 종목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간 많이 오른 구간에 대한 조정이에요. 여전히 5일선 위에 있다, 추세가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큰 거래량 없이 그냥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락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무조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아까 선별할 때 몰랐는데 흐름으로는 한미반도체가 가장 좋네요.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는 거고, 뭐 셋 다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시장 주도주죠. 아직 21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수 때문에 하락을 하긴 했어도 아직까지 이 종목은 주봉으로 봐도 이제 5일선 주봉상 5선 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5선 조정에 나온 거라서 뭐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분할폭을 꼭 3차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요 구간까지 들어오면 정말 좋겠네요. 한 5만 2, 3천원 라인. 근데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표기를 해서 가져온 종목이 맞기는 한데, 지금 갭 자체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이 크게 뚜렷하지 않으신 분은 이 종목은 패스하셔도 돼요. 중요한 종목이라서 가져왔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정말 좋아 보여요. 이 종목은 요 앞 라인까지 들어왔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정말 강한 종목인데, 요 앞전 라인까지 들어왔어요. 지수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서 한 5만원 부근에서 조금 공방을 펼치다가 다시 한번 6만원 정도는 트라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수 영향으로 내려왔고, 거래 대금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큰 반등 없이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혹시나 갭 하락한다면, 오늘 종가보다 더 하락해서 시작한다면 여기서 또 분할은 받아보시고, 어디까지 봐야 되냐, 웬만하면 지금 지수 라인에서는 3차 매수까지 염두에 두고 분할 비중 설정을 한다면 손해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3차 매수까지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라면 이 종목을 내일 혹시나 지지해도 봐야 되고요. 뭐 지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오늘 종가 부분 45,000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일 이렇게 시작한다. 그럼 지지하는 거 확인을 하면서 1차 매수를 하고, 여기서 올라가면 그대로 대응, 분할 대응을 할 거고, 혹시나 빠진다면 한 4만 2, 3천원 라인 여기서 한번 받고, 3차 매수는 4만원 지지하는 거 확인을 하고 접근. 아마 3차까지는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혹시 모르죠. 그래서 분할이라는 걸 하는 거고, 현대차 마찬가지. 근데 현대차는 조금 제가 노란색 표기를 하긴 했는데, 시장에서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아쉬운 게 거래 대금이 앞에 상승하면서 올라온 거래 대금만큼 터졌어요. 지난 금요일에 5.6조 터졌거든요. 근데 오늘 5.8조, 조금 더 터졌네요. 그래도 반등 없이 빠졌고, 앞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뛰어온 구간들인데 요 라인들이 그 하단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보셔야 된다. 이런 구간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돈을 쓰고 지금 6조 가량 들어왔잖아요, 하루에만. 근데 그 구간을 의미 있는 추세 라인인데, 일본 캔들로 보면 앞전 매물을,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매물을 소화시키면 돌파를 했어요. 소화시키면 돌파를 했는데 거기를 반등 한 번 없이 깨버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올 때도 파동이 있고 내려갈 때도 파동이 있는데, 한 번은 파동을 주고 빠질 확률이 크다. 왜냐하면 오늘 지수가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대차는 반등을 노린다면 기술적 반등에서 저는 전량 매도하고 자리 잡으면 다시 볼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금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상단까지 끌고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대금 차이에요. 거래대금 차이. 왜냐면 이렇게 4조씩 5조씩 터진 거래대금을 5.8조네요. 한 번에 소화하고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올라와도 빠지고 또 소화시켜야 올라가거든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기간 조정까지 같이 겹쳐야 조금 효율적으로 세력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못 버텨요. 나는 잘 버티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보통은 수익을 줬다가 많이 반납을 시키거나 본전 부근 오면 다 털려요. 털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시세 주고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차는 단번에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대차를 매매를 한다면 일정 기술적 반등에서 전량 청산하고 다시 볼 듯 합니다. 글로비스 오토에버 마찬가지. 거래대금 크지 않아요. 하락시 거래대금이 크지 않아요. 그렇다고 상대성을 본다면 올라올 때도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수의 특이성을 감안한다면 뭐 그렇게 문제될 만한 거래대금은 아니다. 근데 오토에버 마찬가지고요. 박스 구간이죠. 구간 진입을 했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는 방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봉상 노란색 라인을 내려오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지수 때문에 단번에 내려왔네요. 거래대금 1.8조. 그래서 61선 이렇게 가깝게 붙으면 여기서 이렇게 며칠 한 1, 2주 정도는 공방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원전이 3월 6일 쯤에 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고려해서 봐야겠네요. 고려해서 봐야겠네요. (9만원) 라운드 피겨 구간인데 61선 주변에서 공방이 일어난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올라와서 121선 처음 닿는 구간이에요. 게다가 볼린저 밴드 같이 맞물리는 구간이죠. 보셔야 됩니다. 인탑사 이거 제가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왜냐면 로봇에서 그렇게 조금 인지도 있고 강한 종목이 아니었는데 거래 대금이 메마른 상태에서 항상 뭐든 상대성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이 1000억 정도씩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100억이 채 안 돼요. 100억이 안 돼. 30억, 40억, 50억. 근데 지금 이 라인까지 내려와서 이중바닥 만들어지는 구간이죠. 이게 종목으로 따지면 강도가 좋은 종목이 아니라서 원래 안 보는데 그냥 구간이 너무 좋아서 따로 챙겼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종목은 한 3회수까지는 필요 없고 혹시나 121선 한번 더 깨면 일단 내일 아침에 갭 하락하면 한번 보시고 121선 깨고 내려가면 거기서 5일선 타는지 보셔야 돼요. 5일선 타는지 보고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소외받으면 대기 매수세가 없어서 하락이 어디서 끝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하락을 했는데 거래 대금이 없어서 보는 거고 혹시나 여기서 깨고 내려갔는데
그냥 120선 깨지네 매수하면 골치가 아픈 거 어디까지 하락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5일선을 캔들이 올라타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전에서 수익 구간은 반드시 줍니다. SPG 보셔야 되고요. 지지 저항이 맞물린 자리죠. 그리고 삼성 SDI 오름폭이 있어서 조정 나오는 것도 있지만 조금 단기에 낙폭은 좀 과하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제가 에코프로는 흰색으로 놔두고 에코프로 BM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이게 항상 개인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이렇게 지지 라인이 깨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조금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띄워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 눈에는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더 좋아 보입니다. 우선 내일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낙폭이랑 정규장 마감 이후에 넥스트장에서 하락한 조금 폭들을 본다면 미국장이 한 1.5%, 2% 정도 하락을 해도 거기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지수 연동되는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즘 코스피거든요.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싶네요. 코스닥은 오늘 그렇게 하락하면서도 외인 기관이 양매수였거든요. 양매수였는데 이게 코스닥으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수급이 조금 넘어가면서 코스피는 큰 하락이 안 나오면 베스트인데 뭐 그거는 가봐야 알죠. 지금 보이는 뷰는 그냥 오늘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돌림을 준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 이 관점을 보는 거라서 좀 추후의 흐름을 보면서 그에 따라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되돌림 반등이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박스를 해야 소화시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일부 증권사, 원전 뭐 이렇게밖에 없는데 좀 조정을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쉽게 올라갈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서 우선 단기 매매로는 낙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 올려놓은 종목들 위주로만 보셔도 종목 선택이 솔직히 8할입니다. 종목 선택이 8할이고 조금 시장에서 반응하기 어려운 그런 후발 종목들 뽑아놓으면 아무리 지수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지수 하락으로 인한 과대 낙폭 매매는 다들 되겠죠. 근데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수 연동되는 종목들에서 오히려 큰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또 비중을 조금 더 태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추려놓은 종목이 셋, 넷, 다섯, 여섯, 15종목 되는데 두 종목, 세 종목보다는 한 5에서 한 7종목 내가 관리되는 선에서 좀 흩뿌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수가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면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 섹터에서 다 올라가거든요. 반도체 올라가고 증권주들 올라가고 원전 올라가고 뭐 안 올라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 몰빵해서 하시는 것보다 여러 종목 여러 섹터에 뿌려 놓으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회전도 빠르고 매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종목 두세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몰빵하지 마시고 비중 2차에서 3차 정도 나눠서 뿌려 놓으시면 지수 올라올 때 그래도 4, 5%도 아니고 제 생각엔 한 7, 8%, 10%씩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반등이 지금 나오면 오늘 하락이 한 15%씩 이렇게 하락했는데 7, 8%에서 10%씩 이렇게 나와요. 반등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뿌려 놓으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